정시의 사주명리 280강에서는 천간에도 하나의 오행만이 있고 또 지지에도 하나의 오행만이 존재하는 천원일기격 사주와 그리고 지진일기격 사주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합니다. 참고로 천원일기격을 천간일기격이라고 하기도 하고 지진일기격을 지지일기격 사주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우선 이 격을 말하기 전에 지금까지 늘 말씀드려 왔지만 자기의 사주 구성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은 검색창에서 만세력을 찾아서 생년월일시와 남녀도 구분하시고 음력, 양력도 구분하여 만세력에 입력하시면 자기 사주 자체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격으로는 15번째 시간인 천원일기격, 천간일기격, 그리고 지진일기격, 지지일기격 사주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원일기격 사주와 그리고 지진일기격, 지지일기격 사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이 천원일기격은 천간이 하나의 오행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를 말하며, 그리고 지진일기격 사주는 지지가 모두 동일한 하나의 오행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들은 그렇게 쉽게 잘 나타나지는 않지만 그러나 나타나는 것은 사실로서 언급을 피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리고 고서에서 천원과 지진이 모두 동일하면은 상공의 반열에 오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를 언급한 것은 바로 명리정종입니다. 고서의 명리정종입니다. 그 중에서도 사기사, 그리고 4개의 기사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리고 사무오, 4개의 을류, 4개의 병신, 사정미, 4개의 임인, 그리고 사계해 등이 이에 해당하겠습니다. 천원과 지진의 사신묘는 재성을 파하기 때문에 길함이 없기에 빈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가난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신묘는 재화를 취급하면서 직접 돈을 만드는 직업이거나 농경으로 경작을 하는 등 직업에 따라서 그 결과도 많이 달라질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사갑술은, 4개의 갑술은 가정이 온전하기 힘들다고 하였으나 마당발이 되어 폭넓은 사회성을 구비할 수 있으며, 또 사무술은 총기는 있으나 화기를 만나면 큰 그릇이 되기 어렵다고 하였지만은 이 역시 사무술의 사주는 화기를 얻어야 비로소 그 그릇이 이루어질 수 있기에 사람마다 노력에 따라서 결과가 달리하기도 할 것입니다. 이 천원일기격 사주도 일반격 사주와 마찬가지로 신강과 신약을 나누어서 용신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단지 천원일기격은 천간의 자가 모두 일간과 동일하기 때문에 천간만으로 보아서는 일간의 힘은 극강한 상태에 있게 됩니다. 그러나 천간의 힘이 아무리 강하여도 일간이 지지에根을 두지 못한다면 부평초같이 떠다니는 일간이 되어서 부실하기 때문에 약한 일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디에라도 뿌리를 두고 있다면 실한 일간이 되어서 천원일기격은 대부분 신강한 명조가 되어서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유로 인하여서 천원일기격을 이루면은 상공의 반열에 오른다고 한 이유가 여기에 있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천원일기격의 천간을 운에서 충하게 되면은 운의 세자가 왕자인 천원을 충하는 것으로서 왕신발이 되어서 이 충하는 때에는 운의 세자가 피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천간에서도 왕한자를 충하는 운이 올 때는 흉운이 되는 것으로 만사를 튼튼하게 염이어 놓고 수성하는 해로 삼아서 운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것이 덕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천원일기격을 기격으로 보고는 있지만은 이 역시 한쪽으로 편고되어 있는 것은 사실로서 천충으로 오는 운에서는 부모 형제나 처자식과의 관계도 적신호가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 페이지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지가 동일한 경우를 지진일기격이라고 하였고, 이 경우에도 용신을 정하는 법이 특별히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지진일기격 역시 사주 구성이 좋다면 길격으로 분류하며 천원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자가 많기 때문에 도충의 기운이 강하게 발동하게 됩니다. 예입니다. 경금일간이 지지의 전부 임목을 본 경우입니다. 좌편의 경우처럼 경인일주이면서 사인을 4개의 임목을 가진 명조라면은 인신충으로 신금을 도충하는 힘이 강하게 발동하여서 신금이 지지에 없어도 일간의 근이 될 만큼 신금의 힘이 강하게 발현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강하게 발현된 힘으로 인하여서 경금의 허근이 생성되는 것으로 경금일간은 재성을 누리는 데 부족함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도충된 신금을 쓰고 있는데 운에서 다시 신금의 운이 온다면 지금까지 쓰고 있던 도충의 자와 운에서 온 신금이 합작하여서 신금의 세력이 다소 커지기는 하나 역시 왕신발로서 신금이 피해를 입게 되는 흉운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지가 동일한 명조라면 운에서 오는 충발 효과는 명주를 어지럽게 만들기 때문에 이때는 수성하면서 운이 가기를 기다리는 것이 상책일 것입니다. 운을 모르거나 무시하여 수성치 아니하고 일을 크게 벌린다면 파산을 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렵게 되겠습니다. 다음의 명조는 천원일기격과 천원일기입니다. 기토로서 전부 이루어져 있고 천원일기격과 그리고 지진일기격 또 사화로서 전부 통일되어 이루어져 있는 지진일기격입니다. 일기격으로 참고할 수 있는 명조가 되겠습니다. 명조의 뒤는 남명인 경우의 대운표입니다. 이 명조가 남자라면 대운을 이렇게 흘러갈 것이고 만일에 여명이라면 대운표는 우편과 같이 흘러갈 것입니다. 여명인 경우의 대운표입니다. 위의 명조는 기토의 천원과 사화의 지진일기의 명조로서 화토의 양신성상격이면서 또 인성이기 때문에 인성을 받침하기 때문에 인격의 명조이기도 합니다. 본 명조에서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은 지지의 인성입니다. 보안과 같이 전부 사화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지지의 인성이 강렬하다는 것입니다.
인성을 만일에 육친으로 보았을 때는 인성의 모친이 많다는 것은 이와 같이 인성이기 때문에 육친으로 보아서 모친이 많다는 것은 여러 사람이 모두 자기의 모친 노릇을 하는 것으로 진작 자기 생모와는 관계가 소원해질 수 있다는 소지가 충분히 있는 명조가 되겠습니다. 생모와는 인성이 많으면은 생모와는 관계가 소원해질 수 있는 소지가 충분한 명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명조 내에 일기가 아니라도 꼭 일기가 아니라도 또 많다는 것은 많을 소위가 있는 것으로서 모두를 거느린다는 개념이 아니라 많은 것이니 특별히 한 가지로 기속되지 않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인성이 많은 것은 모와의 관계가 소원해질 수 있다는 것이며, 또 재성이 많다는 것은 또 인성이 아니고 만일에 재성이 자리 잡고 있다면 재성이 많다는 것은 한 여인에게 기속되지 않는 것으로서 한 여인과는 이별의 기운이 감돈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래의 명조를 좀 더 알아보도록 합니다. 본 명조는, 아래의 명조는 기토일간입니다. 기토일간이 천원을 장악하기 때문에 무슨 생각을 하고, 기토일간의 특성입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일간입니다. 그래서 기토일간이 지지의 인성일색을 보아서 원래 배움을 떠나서는 성립할 수 없는 일간이기도 합니다. 기토일간이 인성을 전부 다 보았기 때문에 배움을 떠나서는 성립할 수 없는 일간이라는 것입니다. 기토일간 자체가 원래 배움의 열정은 강한 일간입니다. 그리고 지진일기에서 이 사화입니다. 지진일기에서 사화는 해수를 도충해 오는 힘이 강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의 기운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의 기운을 가져오기는 하지만은 병화의 열기가 다대하여서 많고 크기 때문에 수의 기운이 실존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운에서 만일에 수의 받침이 없다면 이 명주가 각종의 질환에 시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사화는 사신합으로서 신금을 불러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위에 있는 기토는, 정간에 있는 기토는 각기합으로 간목을 견인하기도 하여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의 명조는 전부 목화토금수를 고루 갖출 수 있는 명조이기도 합니다. 물론 사화의 지장간에는 무토와 그리고 경금과 그리고 병화가 지장간에 존재합니다. 지장간에 있는 경금은 사화에서 장생하는 기운이기 때문에 그 힘이 결코 약하다 할 수는 없습니다. 경금인 이 상관은, 그러니까 기토에서는 전부 상관이 되는 것입니다. 경금의 상관은 기토의 치략으로서 사회생활을 하는 받침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자기의 것만을 너무 강하게 챙기려 하기에 가까운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사회성을 결여시키는 부분으로서 작용하기도 합니다. 상관의 힘입니다. 아래의 명조는 금년 88세 되는 명조이지만은, 그러나 본 명조를 영조대왕의 사조로나 그리고 농교의 사조로 거론되는, 인터넷에서 거론되는 명조이기도 합니다. 정간에는 간목으로 전부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지지에는 술토로 전부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선
사주 전체가 갑술의 백호살로 이루어져서 예사롭지 않다는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본 사주를 영조임금의 명조로 논하면서 술 속에 있는 신금을 술 속의 지장간에 있는 신금과 그리고 정화와 그리고 무토가 지장간에 있습니다. 술 속에 있는 신금을 한여름 정화의 열기 속에 정화의 열기와 함께 갇힌 영조의 관인 아들을 비운의 사도세자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비유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실 속의 갑술일주 역시 88세대는 갑술일수 역시 자식을 비운으로 잃어버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갑술의 백호살 일가는 강직하여 타협을 모르는 사람이 될 수 있고, 또 더구나 남명인 경우에는 앞에 있는 경진대운에서 앞에 남명의 대운을 나타내었습니다. 남명의 대운을 나타내는데 이 경진대운입니다. 53세 되는 경진대운에서 경진은 개강살이기 때문에 개강살이 백호살과 천충지충하는 것입니다. 갑경충 그리고 진술충, 갑경충, 진술충, 청간도충이고 지지도충하는 천충지충 하여서 가진 걸 모두 이룰 수 있는 대운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천운과 지지의 사신, 그리고 또 천원과 지진의 사신 동일의 명조로는 이 외에 갑술 외에 을류 그리고 병신, 정미, 무오, 기사, 경진, 또 신묘, 임인, 개축 10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천원과 지진의 사신 동일의 명조로는 갑술, 을류, 병신, 정미, 무오, 기사, 경진, 그리고 신묘, 임인, 개축의 10가지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명조들에 대한 대략적인 기운을 살펴본다면 이 갑술은 앞에서 설명하면서 부가하여서 본다면 갑술은 술의 화고를 4개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같은 성격의 백호살로서 냉정하고 또 결단력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을류는 종살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병신은 무근이기 때문에 제다 신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미는 신강일주로서 보아 조열함이 나타나지만은 재운의 금운이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무오는 태산의 높은 산에 무토의 높은 산에 정화, 오병기정이죠. 정화의 불을 켠 것으로 신기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지지에 모두 양인을 갖춘 것으로서 무관의 명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무오는 종황격으로서 관우의 사주로나 그리고 또 송나라 말기의 악비의 사주로 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경진은 종강격으로 김유신 장군의 명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묘는 재를 다스리는 능력이 아주 출중한 명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임인은 식신격으로서 식록이 풍부한 명이며 종아격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화를 희신으로 삼아서 발복하는 운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개축은 부와 빈이 갈리기 쉬운 팔자가 됩니다. 그리고 또 개축은 사법계와
의학계에 인연이 많은 사람이며 또 만일에 여명이라면은 개축은 냉한 체질이기 때문에 병약하기 쉽고 또 혼자서는 독신이 많은 편입니다. 아직까지 구독을 누르지 않은 분이 계신다면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씨의 사주명리 270강으로 천원일기격과 지진일기격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